알고리즘 책을 읽고 응? 넷플릭스 규칙 없음 책을 보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읽힐 수가 없네. 규칙 없음.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이슬. 팽숙.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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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계시죠? 10분 만입니다. 다시 네. 돌아왔습니다. 방송은 텀이 있으나 녹음은 10분 만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잘 끝내고 왔고요. 이제 넷플릭스 잘 끝낸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조금 급박하게 해서 내용이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깊은 양해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시간이 넉넉했어도 언제나 우리가 뭐 맞아. 항상 부족하다는 거. 맞. 자, 네. 예, 오늘은 규칙 규칙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책 소개. 넷플릭스 현재 CEO가 쓴 첫 책이고요. 넷플릭스의 경영 방식과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인 사내 컬처에 관한 성공 비결을 서술한 책입니다. 책에서 넷플릭스가 어떻게 해서 설립했고 당시 DVD를 대여해주던 회사가 20년 만에 전 세계 2억 명의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또 연매출이 22조가 넘는 거물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그 내용은 공동저자인 에린 마이어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뒤에 나옵니다. 뒤에 말씀드릴 거고. 네. 팽숙이 수고했고 집에 가시면 됩니다. 퇴근. 자, 정말 너무 집중해서 내가 다 초조할 정도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숨 막혀. 어떡해? 아, 본인이 그러더라고. 우린 압박하지 않았는데. 뭐 압박했어? 아니잖아. 안 했죠. 다시 하면 되는데. 왜? 잘 하시는데요? 에? 아, 본인이 너무 긴장하니까. 이거 뭐 읽어주는 챗봇 없어 챗봇. 챗본 옆에 있지. 우리 작가 소개본. 네, 작가 냠냠이. 소개 제가 할게요. 작가 두 분이고요. 리스 헤이스팅스와 에린 마이어 두 명입니다. 간단히 가죠. 네, 리스 리스 헤이스팅스가 현재 넷플릭스 CEO시고요. 네, 헤이스팅스. 네. 2010년 포춘지의 올해 기업인 50명 중에 1등으로 올랐다고 해요. 의미 있지. 왠지 이때부터인지 그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포스트 잡스로 불린다고 하네요. 기분 나쁠 것 같아. 내가 왜 포스트야? 난 나야. 내가 포스트 헤이스팅스인데. 아, 가능하네. 그리고 이 헤이스팅스 가능하네. 왜냐면 왜요? 헤이스팅스의 사상이 이 책에 많이 녹여져 있는데 네. 사상이 보면 우린 구글 따라가지 않겠다. 이런 게 좀 보이긴 했어요. 우린 우리만의 색깔로 간다. 그런 확실히 색깔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포스트에는 조금 뭔가 본인은 안 좋아할 수도 있나? 언짢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이 수도 정도. 있긴 해요. 자, 에린 마이어. 그리고 두 번째 작가 공동저자 에린 마이어는 파리 경영대학원 인시아드의 교수이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등의 경영 잡지에 글로벌 기업 문화들의 문화적 차이와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에 대한 논문을 집필해온 분입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분도 2019년에 싱커스 50라는 수상 내역이 있으신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즈니스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꼽히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저자 소개, 책 소개 간단히 봤고요. 네. 책 제목은 규칙 없음.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넷플릭스 지구상 가장 빠르고 유연한 기업의 비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또는 가장 많이 보고 있는 OTT 플랫폼 중에 하나인 넷플릭스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네. 넷플릭스의 특장점 혹은 그들의 기업 비밀, 사내 음. 문화까지도 아울러서 얘기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봤는지. 저는 재밌게 봤어요. 네. 이제 그런 건 하지 말자. 어. 그런 진부한 대답은 약간 좀 뒤로 하고. 저 그리고 넷플릭스가 굉장히 지금 넷플릭스 봐? 저 보죠. 봐? 보죠. 아, 둘 구독자죠. 다 봐? 난 안 봐. 그래요? 아무것도 안 봐요 OTT? 웨이브, 티빙 두 개 봅니다. 한국 것만 봐요? 그렇지. 외국자네요. 다들 멘트가. 왜 안 봐요? 넷플릭스에 너무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잖아요. 유명한 것도 많고. 그걸 몰라. 어? 그게 재밌다는 걸 모르지 나는. 안 그러니까 봤으니까. 예를 들어 책에서 나오지만 하우스 오브 데드 맞나? 하우스 오브 카드. 그거. 어쨌든 그것도 몰라.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도 그러니까 모르고. 미드랑 영드 원래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할 계기가 없었지. 프렌즈 이후로는 사실 본 게 없어 제대로. 진짜로. 프렌즈. 잠깐만. 나 프렌즈 언제적 좋아해. 프렌즈야? 프렌즈 빅뱅이 사실 야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잘못이야? 야 너는 아니, 왜 비웃어? 프렌즈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냐면 제가 프렌즈 팬이어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웃을 약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 우리 중동 사우디 이런 데서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거 약간 비슷한 느낌인 건 알아. 그치? 왜냐면 그들은 그 이후로 뭐 못 봤을 수도 있고 관심 없을 수도 있어. 그치 그럴 수 있지. 어쨌든 근데 나는 K 방송이 더 재밌더라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한 거야. 그냥 그 플랫폼이. 뭐 이렇게 설명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러면 그래서 웨이브 티빙은 되게 열심히 봐. 오히려 근데 웨이브 티빙이 안 익숙하지 않아요? 맞아. 우리한테는? 맞아. 그게 후발주자잖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OTT가 후발주잖아. OTT에서 원래 넷플이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왓챠가 겨우겨우 2위에 맞아. 올라갔는데 또 왓챠는 안 봤네. 아무튼. 그 1, 2위 말고 다른 OTT들이 시장 점유율이 낮아요. 그래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유료로 보시는 거예요? 둘 다 유료. 그게 너무 이렇게 신기해요. 이렇게 얘기해 볼게. 내가 우리나라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시사 다큐 프로그램에 관심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근데 그런 프로들이 넷플릭스에 얼마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살짝 있고 아직도 잘은 우리나라 모르지만 정치에 대한 프로그램?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럴 시사 수 있죠. 프로그램, 정치라기보단 시사. 네. 근데 그것들이 우리나라 케이블과 공중파에 많이 다루지. 그리고 아마 내 믿음일 수 있지만 지금도 웨이브나 티빙에 있는 것들이 넷플릭스보다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야. 잘 몰라. 네. 하지만 근데 그래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 우리나라 예능 드라마를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굳이 넷플릭스까지 가서 볼 시간이 없어. 지금도 콘텐츠를 많이 소비하는데 넘어갈 시간이 없어. 돈은 차치하고서라도. 네. 여기까지. 저는 넷플릭스 보면서 넷플릭스에 월드와이드한 다큐멘터리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치. 개인적으로 다큐멘터리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것도 보고 그리고 한국 자본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컨텐츠들 그런 게 있겠지. 그게 넷플릭스에서 충분히 제일 정말 억울한 게 왕자의 게임. 만들어준다. 그냥 그런 걸 그거 몰라 HBO 내가. 그건 HBO? 넷플릭스에 없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왕자의 어, 게임. 그런 거, 그런 그거 거. 말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스위트홈 이런 거 아니, 유행했다며. 그쵸. 그러니까 나는 그건 모르지.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계속 1위를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영화 배급사나 드라마 배급사 통해 가지고 들여오는 걸 하다가 이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자체 제작. 많이 그렇지.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들어본 것이 또 생각나는 게 체르노빌? 맞나? 뭐 그런 것도 제목은 생각이 나네. 5편짜리. 그 영화 나의 마더 재밌어요. 발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영화인데 진짜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엄마가 로봇이에요. 이거 지금 얘기하면 뭔 충격을 받으라는 거지? 자, 왜냐면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설정이 엄마야? 그래? 엄마야? 로봇이야? 수준 수준 챙겨 수준. 멘트가 너무 이거 뭐라 하는 거 아니다. 그냥 수준 챙기자. 그러네. 대박이네. 그래서 추천합니다. 처음부터 엄마가 엄마. 되게 많이 추천해요. 로봇이야 로봇. 아니 근데 처음부터 스포 아니야. 엄마가 엄마야라는 질문은 진짜 뭐야? 나 진짜 비난하는 거 아니다. 진짜로 있는 그대로 들어. 있는 그대로. 엄마가 엄마야는 뭐야? 죄송합니다. 저희 진짜 수준 미달 방송. 숙연해지네요. 진짜. 근데 다들 내가 말 멈추기 전까지 몰랐잖아. 나는 언니 비난하지 않아. 자연스러웠잖아. 나도 비난 안 했다고 몇 번을 얘기하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봤잖아. 솔직한 문화 너무 좋다. 그래. 직관성. 직관성. 솔직하다. 네. 자, 넷플릭스. 네. 냠냠이 들어봐야지. 저는 사실 넷플릭스 구독을 하는데 볼거리도 많고 오리지널 시리즈도 재밌는 거 많지만 치명적으로 디즈니를 놓쳤어요. 맞아. 그 디즈니 OTT가 진짜 대박 날 것 같거든요. 저는. 맞아, 그쵸. 영어 공부는 디즈니로 하래. 뭐 그- 그런 말을 하더라. 그리고 전 원래 디즈니 영화도 좋아하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디즈니 팬도 많잖아요. 맞아. 많지. 그래서 많지. 저는 디즈니가 가격이 얼마나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디즈니가 애니메이션 베이스인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넷플릭스 구독을 끊을 정도로 디즈니가 파워풀하다? 애니메이션만 송출하지 않죠. 하진 않겠지, 그치? 여러 가지를 같이 할 근데 텐데. 그들이 중요한 게 독점이에요. 디즈니 거는 독점. 딴 데 안 그래서 판다고 다른 데서 볼 수가 없어. 그럼 결국 넷플릭스랑 또 같이 구독할 수밖에 없네, 이 사람들이. 그쵸. 네, 그렇게 가겠지. 그럴 바에 디즈니 거를 선택을 하는 사람도 저 같은 나올까? 사람은 있을 수 아, 있다. 그래? 음. 근데 그래서 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가 더 무게가 실어질 것 같아요. 그래, 그것도 그렇게 넷플릭스에서밖에 못 보는 그렇지. 컨텐츠를 맞아, 맞아. 만드니까. 그렇긴 해요. 약간 티빙도 그런 느낌인데 웨이브보다는 웨이브는 어차피 공중파 베이스거든. 네. 근데 티빙은 TVN하고 JTBC 프로그램 독점이니까 이건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 여기도 드라마 같은 것들 뭐 응팔 이번에 스리생도 하잖아 시즌 2. 그거 어디서 봐? 여기서밖에 못 봐. 넷플릭스 있어? 없나? 있었던 것 같은데. 있어? 아니면 뭐 있어? 있긴 있어. 뭐지? 뭐가? 그냥 있다고 하면 되니까. 뭐 내가 뭐 티빙 변호사도 아니고 야 그냥 있다고 하면 되지 뭐. 있어 오리지널 아니야.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아니 근데 듣는 분들은 뭐 있는지 모르는 게
있다는 누가 거 발이라도 밟은 줄. 아니 뭐 어쩌라는 거. 아니 아까부터 엄마가 엄마부터 이게 그냥 있어 하면 그래 알았어. 뭐 내가 몰랐지 뭐 이러면 되는 걸. 따라할 수도 없다. 죄송합니다. 수준 미달 방송.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수준 미달 방송 뭐야? 그렇지. 자 그래서 저희 셋은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하지만 OTT 플랫폼에는 익숙하다.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지 셋 다. 처음에 저는 넷플릭스 자체가 OTT를 칭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맞아. 오. 처음에는 맞아. 회사인지 모르고 그래서 멋진데. 찾아봤는데 넷플릭스라는 회사 명도 사실은 인터넷 영화 단어의 조합이래요. 넷이 보통 인터넷이잖아요. 뭐뭐뭐 .net 이렇게 하니까. 플릭스는 플릭스가 영화에 따른 단어래요. 아 그래. 필름 뭐 이런 뭐 어원인가 필름 보네. 플릭스라고도 표현을 하나 봐요. 어허. 그래서 직관적으로 이름 잘 지었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좋네요. 네. 그래요. 그래요. 자 넷플릭스 구독 여부 한번 확인해봤고요. 가장 좋아하는 프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추천해보고 싶은. 추천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하면 최근에 되지. 본 것 중에 브리저튼이 있습니다. 그거 많이 얘기하다. 핫하잖아요. 네. 29금? 29금? 네. 그렇다면 29금이라고. 한번 근데 또 구독을 29금 정도는 아닌던데. 맞아. 29금 정도는 아니던데. 그럼 몇 금이야? 19금. 19금? 뭐 그럼 굳이 볼 필요는 없. 뭐야? 수준입니다. 일단 19금 정도에 내가 움직이긴 너무. 근데 브리저튼은 가십걸 보셨어요? 가시걸 봤어. 네, 그거 시즌 1 봤어. 예전에. 영국 귀족판 가십걸이에요. 아. 그래서 볼거리가 되게 많고 뭐 중세 시대 그런 볼거리라니. 볼거리로 시작해서 볼거리로 끝나요. 오. 참고로. 그럼 재밌나 보네. 그냥 예뻐요. 가볍게? 영상 영상이 영상미가 영국 예쁘고. 중세 시대. 미스터 선샤인보다 영상미가 좋나? 네. 내가 본 드라마 중에 영상미가 제일 좋던데? 비교가 안 돼? 완전 조선 사람. 나 좋은 사람인데? 나 K조선. 왜? K조선. K조선이야 완전. K 대한민국. 야 K 붙여줘. K 어디도 붙더라고. K 붙여야지. K 비빔밥. K. 이놈아. 미안해. 나도 모르게. 아. 야, K 이스라엘라 그랬는데. 저는 그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켜준다. 저 새끼. 미안하다. 그 대신 저 새끼. 내 이름 안 부르고. 네, 나 저도 모르게 그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저는 겨우설은. 추천. 저 그거 볼까 말까 했는데. 봐봐. 그거 홍콩 영화 아니에요? 하는 거야. 중국이. 미나리 올라왔나 미나리? 이번 주 아니, 개봉이던데? 개봉하죠. 아직 안 올라왔어. 영화는 아니고. 겨우설은 드라마예요? 중국 드라마인데 어. 43부작이고 진짜 길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일주일 만에 봤어요. 재밌나? 우리가 공감할 30대 여성이 공감할 아니 왜냐면은 그 예고편 30 중이랑 초중 후를 나눠주면 안 돼? 근데 예고편이 걔는 너무 약간 좀 짜증나는? 따라한 거 아니야? 왜? 멜로가 체질이 딱 그- 30살이잖아. 한국판 약간 그러니까. 중국판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맞네.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막 이해했네. 우리 아직 괜찮아. 괜찮지? 막 이러면 약간 이런 게 예고편이어가지고 그런 톤이야? 맞아. 그래? 오글거릴까봐 걱정했는데 재밌나 보다. 근데 제가 중국 드라마를 안 좋아하거든요. 중드. 뭔가 되게 과한 느낌이 있어서 한 음. 번도 그래?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판관포청전 이런 거 봤어. 포청천 명작이지. 명작이잖아. 왜? 완전 명작이지. 맞아. 다리 스모키 뜨면- 화장하시고 다리 뜨면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 아니야. 만월이 작두를 되면. 대령하라. 왜 열심히 봤어? 죄송합니다. 어. 넷플릭스에 있겠지? 네. 응, 있겠지. 무튼 그래요. 재밌어요. 뭐 그치? 근데 겨우설은? 근데 약간 오그라들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아. 현실적이고 저는 약간 멜롬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그건 그냥 인생살이 멜로는 상처가 많기 때문이야. 멜로가 체질이라. 멜로가 인생 그 자체지. 그래서 재밌겠다. 영혼 1도 없어. 두 개 겨우설은이랑 브리저튼? 브리저튼. 아니 그게 아니고 아까 추천한 게 뭐였지? 비밀의 숲이었나? 비밀의 숲. K 원. K 비밀의 숲. K 비밀의 숲. K 조승우. 자, K 독서 스텔라. 우주로 가는 K 독서 스텔라. 여기까지 네. 넷플릭스에 대한 말씀드렸고 책 어떻게 봤는지 간단히 보고 이제 네. 진짜 본격적으로 네. 갑시다. 책 어떻게 봤는지 언니는 끝난 거예요? 그래? 얘기 안 그냥 좋았어요. 좋았어요 하다가 갑자기 구독하세요로 넘어간 거였죠? 네. 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저는 업무 환경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내용을 다뤄주는데 그런 거 말고 뭐 실제적으로 책상의 구조라던가 뭐 위치 우와. 이런 그치. 것도 환경도 창의적인 업무를 하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런 것도 궁금해졌고 혁신적인 거 맞다. 근데 이게 또 사장에서도 나오지만 각 나라마다 그 문화와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약간 차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데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오, 도움이 됐다. 네. 우리 직장인으로서? 10년 차, 직장인 10년 차 야스, 야스. 팽숙이가. 네. 오케이. 저도 흥미롭게 봤고요. 직장인으로서 조직 문화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봤을 때 우리 회사랑 뭐가 다르지? 혹은 그렇지. 이 비교하면서 이 읽게 되지. 회사는 어떻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읽게 되니까 좀 더 내용이 쏙쏙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넷플릭스가 어떤 식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문화는 이렇고 기본 인재 관리의 골자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 보니 그러니까 이제 막 스타트업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이나 지금 중소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CEO들이나 아니면 인사부 분들이 보면 훨씬 더 잘 와닿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와닿을까? 더 와닿기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참고 서적? 레퍼런스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 근데 이제 저 같은 일개 사원이 보기에는 아직도 사원인가요? 아, 이 진급했잖아. 일개 직급은? 직원? 뭐라고 해야 되지? 대리? 임직원이 보기에는 임직원? 임원? 임직원이 임원 플러스 직원인데 직급은 오케이. 과장인데 여기 직급 없어요. 과장? 네. 과정이죠. 오 이번에 진급하셨어요? 야, 과장이 왜 이렇게 많아 우리? 점프 예진이도 과장이야? 이번에 과장 진급했다는데? 아니 왜냐면 연차가 과정이에요. 아 이직할 때 과장으로 갔어. 여기 직급 없어요. 근데 아. 과장급으로 갔죠. 그럼 사장 말고는 다 뭐뭐님이야? 네. 오. 사장님도 머머님이에요. 어쨌든 임직원으로서는 뭐 회사를 운영한다기보다는 거기 안에서 관리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CEO나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은 도움 받을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좋아. 생각을 했습니다. 자 바로 멘트 동의, 받아서 앞서 냠냠이 말한 것과 좀 반대해서 네. 신입사원들이 이 책을 봤을 때 너무 기업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 대부분의 한국 기업이 이렇지 않거든. 아예 안 그렇죠. 아니 뭐 또 아예라고 하기는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또 워낙 회사가 대부분 많고. 안 그렇죠. 그렇지. 대부분이라고 봤을 때는 괜한 헛된 기대와 망상만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면 현실의 괴리가 너무 크게 되면 나중에 본인이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가나? 잠깐만. 넘어가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네. 목차를 설명해 주시죠. 자, 목차는 총 10개가 있죠. 자, 저희는 그래서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1, 2, 3단계로 책에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책의 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부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가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어떤 게 키포인트인지 소개를 간단히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2부. 2부에서는 자유와 책임을 시작했다면 그 다음 단계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고 3부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와 책임의 문화를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이 자유와 책임의 넷플릭스 문화를 글로벌까지 끌고 가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율해서 적용시켜야 될지를 제시하고 끝이 납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히 그렇고 한 450페이지가 넘죠. 네. 정말 핵심 키워드만 뽑아보자 하면은 3가지가 나오죠. 그 3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리겠다. 네. 자, 먼저 첫 번째는 인재 밀도입니다. 보통 저희가 인구 밀도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인재 밀도가 나오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넷플릭스 회사가 위기를 겪으면서 성과가 좋은 80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정리를 하곤 했는데 그랬을 때 더 분위기가 좋았다는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재들이 더 스스로 자주적으로 움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니까 그 문화가 구축이 되면서 오히려 주인의식이 없는 사람이 사라져서 좋은 결과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그 컬처를 만들어내는 베이스로 인재 밀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가 1단계 그렇지. 중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아이템이죠. 좋은 인재를 킵해라라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킵했을 때 그것이 자연 발생적으로 좋은 효과와 영향을 미친다. 네. 라는 얘기고 근데 그 좋은 인재라는 것이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남겨서 잘 된 거야라고 여러 가지 노력이나 어떤 장치들이 수반됐을 수 있는데 네.
어쨌든 넷플릭스에서는 그런 기조로 움직인다. 그래서 몸집을 계속 불려간다기보다는 엘리트화 한다는 거. 맞아요. 엘리트 위주로. 그러니까 스타 플레이어를 키워내는 회사인 거죠. 어떻게 아니면 보면 스타 플레이어를 데려와서. 데려와서. 맞아. 네. 그러니까 평범한 직원 여러 명보다는 비범한 직원 한 명을 택한다. 그렇지. 이런 기조로 계속 이 얘기를 설명을 굉장히 해요. 진하게 하지. 네, 진하게 하고. 정말 2-30명의 개발자를 두는 것보다 평범한 네. 한 명의 스타 플레이어를 둬서 그 한 명이 2-30명 목 이상을 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연봉 상승 말도 안 되게 주고 여러 가지 뭐 특정 같은 것들 네. 해줘도 충분히 기업은 살아남고 지금의 넷플릭스를 이룰 수 있다. 조금 잔인할 수도 있고 처음 책을 펼쳐서 봤을 때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용이긴 그 해요. 사람에 안 들어가면 맞아요. 내가 평범한 2-30명 그쵸. 중에 하나라고 누가 부정할 수 있겠어. 될 수도 있잖아. 맞아요. 내가. 맞아요. 혹은 내가 뛰어나지만 저 앞 사람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평범한 사람 군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진짜 책에서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팀에 평범한 사람이 한두 명만 섞여 있어도 그 팀 전체의 맞아. 성과가 떨어진다. 저평가된다. 탁월한 사람이 아, 5명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2명만 있어도 그건 하향평준화 된다고 그렇지. 이 이야기를 표현이 하는 맞지. 거예요. 하향평준화. 근데 굉장히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오. 이 책에서 서술을 CEO가 만약에 이렇게 평범한 사람 섞여 있은 게 왜 안 좋냐? 그럼 그 사람 가르치는데 매니저 기운 다 빠지고 그룹이 토의하는데 질도 떨어뜨리고 맞아. 그렇지. 팀의 전반적인 IQ를 낮춘다. 동의는 해. 이렇게 본문에 동의해요, 나와 저도. 동의해 있는데 나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팀의 IQ가 낮아진다. 맞아. 이런 거를 서술한 게 이 사람의 성격과 넷플릭스의 문화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방식도 넷플릭스의 문화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그쵸. 들고 네. 그렇죠. 내가 말하는 수준이 이 사람들은 아만 해도 어를 알아들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런 조직이 되면 난 진짜 좋을 것 같긴 해. 맞아. 앞서도 잠깐 그쵸. 오기 전에 팽숙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런 문화나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그런 member들이 모이면 진짜 시너지는 탁월하지. 에너지는 진짜 폭발적이죠. CEO는 덩실덩실 춤을 추겠네. K 덩실덩실. K 둠칫둠칫이 아니고 K 덩실덩실. 느낌이 확실히 확실히 다르지. 덩실덩실. 그럼. 그치. 근데 이게 그렇지. 한국 회사에서는 한국 회사도 실현은 가능하죠. 본인이 이미 하고 있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해, 그럼. 해고를 하고자 한다면 저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든 게 명문이라는 뭐 학교 아니면 명문가 그런 우리 아이덴티티를 높게 잡고 있는 곳은 하향 평준화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노력을 노력하잖아. 하잖아요. 실제 그러려고 가는 것도 있고 목표로 하고. 그래서 의지가 없거나 본인이 쉽게 말해 뭐 IQ가 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스테이지에 오를 수도 없어라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영어 유치원 입학할 때도 시험을 보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맞아. 그렇게 기준을 높게 잡아야 전체가 시너지가 오르는 거는 전 100% 동의해요. 근데 그러면 학교에서도 레벨 1 수업이 있고 2 수업이 있는데 그럼 1에 있는 낮은 수준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레벨업 시켜주느냐에 대한 문제는 또 그 다음 문제이긴 한데 그런 사람도 분명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회사는 사실 이익 추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할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발전시켜서 공부시켜서 올리는 건 가족이 해야 되는 그건 거지. 자선 사업이니까. 여긴 회사고 팀이니까 그렇지. 이렇게 손절을 잘 하시더라고요. 나는 항상 생각하던 건데 회사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고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가능한 인원을 쓰는 곳이거든. 내 생각에는. 그래서 경력직을 뽑든 신입을 뽑든 신입 사원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내 생각엔 면접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뽑아주시면 많이 배워서 선배들의 가르침을 받고 3년 뒤 5년 뒤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당장 내일부터 너는 기여를 해야 돼. 라는 마인드로 난 회사가 사람 뽑는다고 봐.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근데 실제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회사의 고위 임직원이나 HR에서는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나도 이제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해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직원들에게 더 신뢰가 가고 이 친구가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 문제고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넷플릭스가 더 한 단계 앞서서 나아가서 진짜 우리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들만 모일 수 있는 곳이야라는 이미 아이덴티티를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구글에서도 오퍼가 온다 그러고 책에서 애플에서도 여러 뛰어난 개발자가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넷플릭스에서만 일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맞아. 최고의 개발자 팀이 됐고 이미 우리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업계 최고 나아가서는 최고의 개발자들이 모인 회사라는 것으로 가치를 만들고 있지. 그렇게까지 지금 나아갈 줄은 몰랐는데 그러고 있더라고. 그렇게 포장이라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실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최고 개발자들이 나온다면 그들은 당연히 넷플릭스는 거쳐가야 하는 회사 혹은 우리가 가고 싶은 회사가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생각해봤다. 그래서 인재 밀도를 높이라는 것도 개념 혹은 방향성의 일환이 아닐까 네. 생각해봤습니다. 굉장히 열변을 토하네.
잘 들었습니다. 훈화 말씀.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이게 K 좀 멘트가 훈화. 되네. K 배부름. K-웹으로. 오늘은 K K가 폭식. 계속 따라다닐 것 같다. 그렇지. K 네. 폭식, K 간식. 네. 그래서 자, 첫 번째 키워드 인재 밀도 간단히 설명을 좋았어. 드렸고요. 인재 밀도가 첫 단추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렇지. 이제 두 번째 나아감에 있어서 인재 밀도를 강화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네, 책에서는 4장이 되나요? 네,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하라.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1장, 4장, 7장의 순서로 말씀드린다는 거 네. 네. 맞죠? 같이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인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업계 최고로 대우한다. 우리는. 그렇지.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애플에서 오퍼가 왔다. 네.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면 숨기지 말고 우리한테 말해라. 그리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 제안한 게 제안받았는지도 얼마를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올려줄게. 그거 이상으로 줄게. 그러니까 여기서 대단하지. 표현하는 업계 최고의 수준은 어쨌든 연봉인 거죠. 그렇지. 연봉인 거죠. 연봉. 연봉. 왜냐하면은 CEO 리스 헤이스팅스의 응. 뭐라고 해? 쪼를 뭐라고 하지? 쪼를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쪼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리스 가치관 말하는 건가? 쪼? 가치관이 그러니까 보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그 쪼를 말하고 싶은데. 너 모르겠는데. 쪼가 뭔지 내가 진짜 옛날 사람 미안하다. 야. 쪼를. 쪼는 그냥 쪼다 할 때 쪼 아니야? 왜 이렇게 쪼아 막 이렇게 할 때? 전혀 모르겠는데. 진짜. 흐름 맥락? 아저씨 미안합니다. 아저씨라 미안합니다. 진짜 말 되게 못한다. 다시 할게요. 주어 좀 넣어줄래? 왜 그래? 이미 다 얘기해놓고 약간 돌려가기 느낌. 아니, 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한다고 하는 전제 조건이 보수 앞에서 다 평등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고 수준으로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게 직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뭐 복지가 될 수도 있고, 그치. 직급일 수도 있고. 보너스가 될 수도 그치. 있고, 직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다 떼고 연봉을 무조건 올려서 시원하다, 연봉으로 진짜. 데려오고 최고지. 그리고 대우해라. 응. 속 시원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전 그래서 인센티브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책에서. 이거 꼭 해야지. 이거 꼭 욕하고 해야지. 넘어가야지. 이건 진짜 중요하지. 한국 문화는 인센티브를 연말에 본인의 성과에 빗대서 몇 %. 연말 뭐- 혹은 반기, 분기마다 주는 그렇게 회사들이 지급을 다양하게 하는데 있다. 넷플릭스는 없어. 인센티브가 없어. 1원도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있을 때 일을 오히려 더 안 한다는 거죠. 그렇지. 여러 연구를 그게 해봤더니 있으나 없나 일을 안 하면 안 하고 안 하면 하는 놈은 한다. 하는 놈은 하고. 그렇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맞네 이렇게 맞아. 생각됐어요. 이슬림이랑 냠냠은 인센티브가 없어. 연봉을 더 줘. 그러면 난 그게 좋을 더 것 같아. 나아요? 완전 아니면 인센티브가 최고죠. 아 진짜. 그래도 근데 어차피 할 놈은 해. 인센티브 받는 게 더 많다면? 그래도 내가 그걸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실제 나는 그 맥스로 받는 게 쉽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에버리지가 높은 게 차라리 낫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은 보너스는 이뤄낸 거 이상의 결과가 나올 때 결과 나올 때 평가에 거쳐서 연말에 받는 거지만 연봉을 올려서 기본급을 올리면 다달이 그만큼 볼륨이 그렇지. 높아진 게 오잖아요. 그것도 좋네. 그러니까 주머니 사정이 계속 채워지는 느낌? 평균적으로? 근데 주머니 사정이란 말도 진짜 연말에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채워지는 것보다 다달이 주머니 어차피 사정. 채워지는 게 훨씬 낫죠. 뉴스에서 그 장바구니 물가 얘기할 때랑 약간 비슷한 표현인데 주머니 사정. 아무튼 일단 책에서 나온 예를 먼저 들어줄게. 네.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 플러스 20%의 인센티브. 그러니까 총 120만 원 되겠지. 네. 그걸 다 받았을 때. 혹은 120만 원의 월급을 고정으로 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현재 대부분의 회사들은 전자를 선택한다 이거야. 회사가 너에게 100만 원을 줄 테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넌 이걸 받고 자 너가 하는 거에 따라서 최대 20%까지 보너스를 줄 수 있어라고. 하지만 넷플릭스에서는 우린 그런 거 없어. 우린 무조건 후자에 120만 원을 맞춰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고 네가 만약 거기서 성과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친구면 120에서 뭐 150이 될 수도 있고 200이 될 수도 있어. 하루아침에. 연봉을 올려줄 거니까. 그렇지. 연봉을 그런 올려줄 개념이니까. 거니까. 그래서 지금 팽숙이 말한 대로 뭐 열심히 해서 20%를 다 채워서 120 받으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개념이라면 넷플릭스에서는 주저없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거. 네. 그런 식으로 좋은 인재들을 많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지켜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괜찮은 것 같아. 여기 비즈니스 전문가인 에린 마이어가 실험 결과를 하나 공유를 해줬던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업무를 할 때 내 보수를 너가 좋은 성과를 내면 $600를 주고 아니면 $60를 줄 거야라고 제안을 했을 때 오히려 창의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많은 보수를 제안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압박으로 와서 제일 안 좋은 결과를 냈다고 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넷플릭스라는 회사는 굉장히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업계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더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인센티브의 폭을 말하는 거야. 지금은 기본 샐러리가 아니고 $60와 $600는 둘 다 인센티브일 때. 그래서 많은 인센티브를 줘봤자 그게 어차피 큰 성과로 의미가 연결되지 없다는 거지. 않는다는 거지. 음. 그러느니 60이든 600이든의 인센티브 폭을 다 기본 샐러리로 얹어준다는 거. 그래서 더 자율성을 더 그렇지. 확대시킬 수 어차피 있도록. 너는 못해도 우리가 이만큼은 기본으로 책정해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맘대로 뛰어봐. 맞아. 근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내가 막 최고지. 진짜 좋은 시나리오 찾아내야 되는데 대박 터트리면은 1,000만 원 받고 올해 한 건도 못 하면은 아예 못 받아. 그러면 너무 초조하잖아요. 그렇지. 이거 계속 보너스 생각하게 못 되고 받아. 거기서부터 어. 창의성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거야. 이 사람들의 아. 주장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보너스가 또 다른 월급이라고들 얘기하잖아. 기분 낸다는 것도 그쵸. 있고 사실은. 맞아요. 그 보너스 받는 달에는 애사심이 정말 그렇지. 응. 또 보너스를 기본급에 더 얹어서 준다고 했을 때 그걸 받다 보면 또 루틴해지니까 그게 그럼- 우리한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오히려 보너스가 기대보다 적으면 열받죠. 지금 많이 열받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요동이나 압박을 보너스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기본급의 평균치보다 높은 연봉이 책정되니까 넷플릭스 직원들, 개발자들은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고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넘어가려고 준비하는 사람들 같네. 얘기 끝까지 안 듣고. 미안합니다. 네. 아니 넘어가시죠. 이건 좀 중요한 얘기지 않았어요? 중요한 근데? 얘기를 했어. 방금 했고. 연봉과 보너스. 그리고 되게 직장인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재를 놓치지 않으려면 그 업계 수준을 그 회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도 그렇지. 그것도 어려운 책에서 얘기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번 리프레시 한다는 거지. 이 업계에 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샐러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매번 체킹을 해서 최고 그거를 수준을 맞추기 위해.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서 어떤 내부 네트워크 상에서 공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 네. 그래서 얼마를 이제는 보수를 그러고 제안을 있다라는 받았다. 방향으로 얘기하더라고. 또 최근에도 하이닉스 사를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에서도 보너스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개를 해라. 그래서 인재들이 삼성전자나 이런 쪽으로 다른 회사로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부랴부랴 뭐 주식을 쉐어하겠다 뭐 이런 그치. 식으로 무마한 것처럼 지금 게임 업계가 그러잖아. 게임 업계도 그런 지금 거 연봉을 뭐 되게 2천만 원씩 올린다는 기사가 나오더라고. 넷마블, 뭐 NC소프트, 넥슨 이런 것들. 그게 이제 개발자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데 맞아. 지금 이게 그런 개념이긴 해 사실. 맞아. 이제 우리나라는 막 그걸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 그쵸. 거고. 맞아. 근데 또 그들은 생각할 수 있지. 이거 지금 2천 올린다고 해도 내가 중국 게임 업체 가면 이거보다 더블로 받을 수 있어. 더블? 더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최근에 기사들이 나오고 있구나.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2단계까지고. 네, 3단계 갑시다. 이거 재밌지? 이제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는 책이 방법, 재밌어. 강화하는 방법으로 중요한 방법론을 제시하는데요. 그렇지. 바로 키퍼 테스트입니다. 못 들어보셨지 않았을까? 네, 네, 저도 여기서 처음 근데 우리가 처음 들어봤다고 다 못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이러고 있으면 아까부터. 건방이 건방지네. 컨셉이- 그래. K 건방. K 웃음. K 조크. KK. 키퍼 테스트가 어떤 거죠? 키퍼 테스트가 인재 밀도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인데요. 직원이 본인의 보스,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내가 지금 당장 퇴사를 한다면은 나를 붙잡으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는 테스트예요. 그렇게 해보라는 거지. 네, 해봤을 때 이제 상사로 왜요? 이 상황이 너무 웃겨서. 상사로서 재밌잖아. 상사로서 매니저로서 이 부하 직원을 어떻게든 붙잡을 것인가? 혹은 다행이다, 잘됐다 하고 어디 갈 때는 있고. 그러니까 미련 없이 두둑히 퇴직금을 챙겨서 내보낼 것인가? 두둑히나 해주겠어. 이거에 대한 그런 선택지 혹은 이런 이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테스트를 키퍼 테스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가치를 인정받고 한 번 더 존재감을 확인해라. 그렇죠. 그렇지. 이거 할 수 있나? 얘기합시다. 키퍼 얘기합시다. 합시다. 여기서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섬세하게 얘기를 해줘요. 1대1로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치. 해봐라. 그런 이렇게 컨디션을 얘기를 제안을 하지. 하기 때문에 그런 1대1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오. 해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아들여질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지 현재. 당연하죠. 와우.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본인을. 그쵸.
왜냐면 지금까지 이직했을 때도 늘 붙잡았는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대답까지 해야겠어. K 비굴. K 미안. 죄송합니다. 붙잡긴 했지. 붙잡긴 했어. 솔직히 얘기할게. 붙잡긴 했어. 근데 그렇게 강하게 잡진 않았어. K 늦음. K 빠른 포기. 진짜. 죄송합니다. K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제 질리려고 하니까 그만할래요. 근데 K? 계속 하고 싶어. 질렸어. K 질림. 이거 뭐라고 쓰는 거야? 평소에 쓰지도 않다가. 아무튼 우리 K 쓰지 말아요. 왜 갑자기? 우리 좀 이상하게 볼 것 같아. 질려. 이미 지금 야 방송이 나갈 수가 없는 수준으로 계속 던져놓고 좋은 의미로 쓰자. 좋은 의미로. 애국심을 K 담아서. 질림 이런 거 쓰면 안 된다는 거지. 물론 내가 썼지만. 오케이. K 칭찬. 그렇지. 차라리 그런 게 낫다. 긍정적인 네, 단어를 긍정적인 단어 붙이자. 쓰자. 어쨌든 키퍼 테스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1대1로 어. 한번 말하고 오. 자신감 플러스 그냥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얼마만큼 쓰임새 있는 직원인지 알아보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지금 오늘 출근하면서 혹은 오늘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직한 지 너무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죄송한데 자신 없네요. 오케이. 근데 오케이. 그 전 직장 전전 직장에서는 경험이 있어서 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없어요? 자신 없어요.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사실 자신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딴 데 가면 당연히 오라고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오. 그치 언니는 갈 때 많지. 여기서 잠깐만, 붙잡을지 나는 뭐야? 모르겠어. 이 자식이. 아무튼 여기서 붙잡을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대체 가능한 인력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원이라는 존재가 하긴 사장도 대체되는데 뭐.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경력과 원년 멤버로 다녔던 게 있으니까 뭔가 근데 좀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회사 원년 멤버인 게 굴러가니까 중요하나?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굴러는 가더라고요. 혹시 회사 문화인가요? 회사 문화인 것 같아요. 그 회사의 전체 다 문화인가요? 나는 어느 업계를 어느 회사나 불문하고 맞아.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그럴 수 있겠죠. 둘이 일하는데 뭐 한 명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건 붙잡겠지만 모든 기업이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많이 기대진 않잖아요. 그건 그렇지만 매니저와의 관계 혹은 매니저가 업무를 같이 했을 때 얼마만큼의 실력이나 능력치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지 않아요? 제 매니저한테 제가 딴 곳에 가고 싶다고 하면 가라고 할 것 같은데.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가라고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간다고 간다고 하면? 하면 다 가라고 할 거예요. 안 붙잡는데? 왜 붙잡어? 쿨거래. 또 나 K를 붙일 뻔했다. 쿨. 미안해. 나 쿨. 나도 지금 하려다가 쿨을 하길래. 어, 저는 그렇습니다. 음. 저는 그리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사람을 붙잡는 것 그 사람한테 좀 패기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가려고 마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해서 뭔가 본인이 여기에 앉아 있을 메리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사람을 가지 마, 내가 뭐 연봉 올려줄게라고 해서 여기 끌어안치는 게, 그러니까 연봉은 다른 얘기겠다. 연봉은 내가 올려줄 수 없으니까. 그거 말고 일을 해봐라고 해서 그 사람을 끌어안치는 게 저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산적 친절. 그렇지. 정확해. 알고리즘적으로. 정확하지. 그래?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왜냐면 그 회사와 그 K 회사 당황. 프로 웅변러. K 당황이 나쁜 거라니까. 그 회사와 그 회사의 프로젝트 그리고 매니저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지금의 구조를 생각했을 때 이 직원 꼭 있어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그게 없어. 없다고 이 자식아. 몇 번 돌려 말해. 숙연해지네요 또. 네. 자, 예로 들어볼게. 똑 떨어지는 예를 들어볼게. 얘 한 번까지밖에 못 들어요. 참고로 두개 들 거야, 시간 두개 들 관계상 거야. 시간 없어. 두개 들 거 어떻게 알았지? 시간 관계상 한 개만 잘 아네. 들으세요. 잘 알아. 야, 시계가 이게 아니고 이거지. 무슨? 이건 야, 뭐지? 이건 뭐야? 이거 때리는 야, 거잖아. 팔목을 안쪽으로 하면서 손가락 올리는 건 이건. 자, 벌 받으라는 거. 이런 걸 짚어주란 말이야. 이런 거. 예리하네. 그럼 예를 들어볼게. 1박 2일 TV 프로그램 있지. 네. 강호동이 시즌 1 할 때 강호동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 아무도 안 돌아갈 줄 알았거든. 지금 시즌 4까지 나왔어. 지금 하고 있고. 시청률 뭐 그때만 하진 않아도 계속 꾸준히 잘 나와. 일요 예능의 1위야. 그 시간대.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대체제가 절대 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의 그런 MC 혹은 연예인이더라도 정말 특수한 직업이잖아.
유지되더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유재석도 대체할 수 있다. 나는 그게 대체됐다고 봐. 여러 의미로. 그러니까 진짜 옛날 얘기인데 이거를 알아들으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쟁반 노래방이라고 있었어. 해피투게더에. 네. KBS 프로그램. 유재석이 그만뒀어요? 신동엽이 대체가 됐지. 당시에 신동엽은 그때 더 잘 됐었거든 지금보다.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신동엽 이효리가 바뀌면서 야 유재석으로 되겠어? 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지 당시에. 근데 됐잖아.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야 내가 볼 때는. 뭐 유재석이라고 맞아, 꼭 피해갈 수 수 없을 수 있지 않아? 무슨 소리? 아무튼 뭐 그런 예를 들어봅니다. 맞아요. 근데 하물며 그런 특수한 직업의 연예인도 그런데 국민 MC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일반 직장인인 우리는 얼마나 더 대체가 가능하겠냐 말이지. 그럼 이슬님은 키퍼 테스트 했을 때 대답은 다 했습니다. 뭐 했어?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근데 회사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회사는 한 명 빠져서 갑자기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늘 돌아가게 돼 있어요. 사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래서 그치, 대체제는 그게 누구나 다 대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재 밀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지. 5명 중에 인재로 가장 적합한 그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서 밀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키퍼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 아닌가요? 좋아. 네. 좋은 표현. 그리고 실제 책에서도 방금 남남이 말한 것처럼 새로운 사람을 뽑았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 교육 비용, 시간, 맞아. 여러 가지 리소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맞아요. 그러느니 그냥 연봉을 올려주는 게 낫다라고 맞아. 얘기하는 부분이 정확히 나와요. 맞아. 그렇지. 그 내용 일치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키퍼 테스트 한번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라 관심 있으시면. 네. 이렇게 인재 밀도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인재 밀도. 자, 뭐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은데. 네. 네. 두 번째 솔직한 소통. 문화를 도입하라. 솔직한 의사소통, 솔직한 문화. 책의 두 번째 카테고리. 심플한 방법이잖아요. 솔직해라. 직설적으로 다 말해라. 그렇지. 공개해라. 비밀 없게 해라. 쉽지 않아요. 이런 뜻인데 이게 회사라는 테두리로 생각하면 또 이제 어려워지죠. 어렵지. 맞아, 쉽지 않아요. 진짜. 회사에서 내가 지난 주말에 뭘 했는지를 알리는 것. 이것도 사실 그거 왜 알리죠? 그치.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야. 네가 주말에 뭘 했는지, 네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어디를 다녀왔는지가 왜 궁금해야 되고 왜 대답해야 되고. 근데 난 그걸 물어보는 문화에 몇 년 전까지 있었거든. 몇 년 전까지.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얘기다. 근데 그걸 대답 안 했을 때를 감히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 그쵸. 당연히 얘기해야 되는 것 같은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근데 약간 저는 회사 생활 지금 하면서 괴리를 느끼는 게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어서 친해지려면 많은 대화를 해야 하잖아요. 업무 얘기로만은 친해지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근데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대화들이 내가 상대방에게 불편하게 끼치나 이런 사적인 얘기들 아니면 업무가 아닌 얘기들 뭐 드라마 뭐 이 영화 봤어요? 이런 얘기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튜브 최준 그런 거 해주는 거야. 최준 몰라. 유튜브 안 봐. 뭐만 하면 입 막고 욕이네. 최준을 오빠 요즘 대세 몰라. 근데 오빠 보면은 욕할 수도 있긴 한데 왜? CF도 찍었는데 그게 그거야. 최준 그거 몰라? 최준 개 싫은데 개 좋아. 몰라.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유튜브 그럼- 채널 뭐야? 피식대학 알아요? 피식대학 몰라요? 피식대학은 봤어. 그 채널에 그러니까 뭔지 알아. 피식대학에 근데 안 봐. 응, 거기 있어.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네요. 나는 지금 뭐 다른 거 봐 뭐. 다른 거. 다른 거 순간 생각났어. 뭐 K심으로 뭐 바둑 방송 이런 거? 바둑. 다른 거.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뭐 다른 거 봐요. 뭐 재밌는 거 많이 찾아보니까. 나중에 비밀의 숲 봐. 비밀의 숲.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링크 좀 보내줘봐. 근데 원망하지 않을 자 있으면 보내줄게. 근데 남자들은 뭘 별로 안 원망해? 좋아해. 그게 남자 채널이야? 아니 남자가 주인공인데 개 싫은데 개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진짜 감이 안 오네. 진짜 싫은데 진짜 보게 돼. 계속 계속 보게 보게 돼. 돼. 그래서 오빠가 시작하면 못 끊을 수도 있어서 그래. 일단 자 일단, 17분이니까 전혀 모르겠네. 얘기하고 빨리 있었죠? 그래서 솔직한 문화에 대해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 생활에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왜냐면 저는 친해야 어느 정도 유대감이 있어야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들도 그러라고 하잖아. 사실은. 넷플릭스는 그러자고 하지. 모든 얘기를 다 해야 된다고 중간에 얘기하는 것. 근데 친하지 않아도 우리는 긍정적인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야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넷플릭스는 어떠한
유대 관계가 없더라도 그때 회의 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좀 상대방이 듣기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대 관계 있어도 이 말하면 기분 나쁜데. 그렇죠. 그런 사담 혹은 사생활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말하라, 솔직하라라기보다는 말씀한 것처럼 업무적인 피드백에 있어서 안 좋은 피드백도 과감없이 대놓고 해라. 그걸 되게 끊임없이 주입해야 가능한 일인 것 같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사담도 나누기 좀 불편한 관계에서 이런 업무적인 어려운 피드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할 수 있는 맞아. 할 수 있는 문화야라고 굉장히 회사에서 중요하게 이거를 해야 맞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4가지 피드백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뒤에서는 이제 문화적 혹은 국가적으로는 다르게 조금씩 변형해서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안 그래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책의 2장, 5장, 8장 이 될 거고. 맞습니다. 이거 매우 어려운 얘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우리 3명 있잖아. 네. 미팅을 했어. 넷플릭스야. 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돼. 네. 셋 다 냈어. 근데 그게 어쨌든 하나가 선택돼야 되거나 3개가 융합될 수는 있겠으나 어떤 하나의 주도로 끌어갈 거 아니야. 정말 33%씩 동일한 비율로 가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누군가의 아이디어는 천해지거나 깔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1번, 2번 계속해서 막히거나 잘릴 때 그 사람이 여기서 계속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전과 동일하게 아이디어 낼 수 있느냐. 나는 우리나라 문화에서 쉽지 않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예로 봤을 때는 맞아. 상처받고 말 안 하게 되죠. 눈치 보게 되거나 주눅 들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 대본 읽는 것만 해도 맞아. 더 이상 말 안 내가 제일 피해보고 있다. 내가 제일 피해. 진짜. 이 둘의 정치적인 이런 스탠스에 내가 가장 피해보고 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셋이 정말 솔직한 문화 최고지. 이 넷플릭스의 3가지 넷플릭스보다 우리가 솔직해. 솔직한 건 정말 자신 있어요. 최고야. 그 누구도 거짓말하지 않고. 근데 차기적이진 않아. 우리 여기가 인재물대가 높은가? 아니라고 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고 거의 한계는 여기까지. 의도도 없어. 긍정적인 의도 없이 그냥 솔직해. 생각이 없어. 의도와 생각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나온다. 그럼 솔직만 한다. 솔직만 하다. 그게 어디야? 그래서 기분 상하잖아. 그래서 기분만 상한다. 그래서 기분만 상하고. 아까 얌얌이가 했던 말 K 시무룩이 생각난다. K 스무룩. K 상처. 2주에 한 번씩 상처받으러 오고. 이제 상처를 안 주면 오히려 어색해. 근데 오늘 상처 내가 뭐 열심히 안 했나? 받았으니까 줘야 돼. 맞지. 그 솔직함. 본격 보복 방송. 진짜. 소속 신호를 줘야죠 이제. 그치. 그쵸. 한 번씩 주고 받아야지. 받아야죠. 그럼 이 정도는 뭐. 그래서 이게 무슨 솔직한 소통을 시작하는 방법으로 4A 4가지 피드백 방법을 제안을 해줍니다. 몇 장입니까? 2장이에요. 그렇지. 2장. 제가 근데 페이지는 이북이라서 모르는데. 오케이. A4 피드백. 네. 1번. 1번 aim to assist. 그래서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으로 피드백하라. 2번째는 actionable. 그래서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해라. 이 2가지는 우리에게 포함이 안 되네.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보는 거야. 그렇지. 네, 우리도 팀이니까. 3번 appreciate. 감사하라. 네. 칭찬도 안 하는데 감사를 하라고. 그래서 4번째는 accept or discard로 받아들이거나 거부를 해라. 근데 되게 우린 거부만 하나. 거부하죠. 내가 중에도 절반은 짓긴 해. 그 중에 하나의 절반. 한 12.5% 정도. 그렇지. 전체의 12.5%. 그래서 피드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말은 쉽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말도 어렵다 지금. 근데 회사 다니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이 단점이고 장점일지 누가 좀 얘기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알지 않아 어느 정도? 이제는 스스로? 신입이 아니니까. 스스로 알긴 하는데 내 한계 알잖아. 내 한계. 스스로 알죠. 객관적으로 누가 피드백 주고 평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3부에 강화된 방법론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바로 피드백 서클이란 건데요. 8장이고요. 넷플릭스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세팅하는 KPI라든지 연간 평가 혹은 뭐 연말 평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대신에 이들이 선택한 거는 이름을 밝힌 360도 서면 평가. 이게 지금 카카오에서 문제됐던 거 아닙니까? 라는 걸 얘기하는데 얘기 안할 저도 수가 이제 없지, 그치? 보자마자 카카오가 생각났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으니까. 물론 카카오랑은 조금은 달라요. 구성이. 360도 서면 평가가 개개인의 직원이 다수의 직원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를 하는 거고 말 그대로 이제 레이팅을 매기는 게 아니고 당신의 이런 업무 능력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정말 객관적으로 서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름을 밝힌
것도 카카오랑은 다른 점이고요. 음. 그래서 이런 거 받아보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전 좋아요. 문서화된 피드백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신입사원 합숙 교육을 갔는데 그때 마지막 날 그동안 서로 평가를 해요. 20명이 팀원이 돼서 페이퍼? 아니 그냥 진짜 점수를 매기고 뭐 행동력, 리더십 다 점수를 먹여서 그거를 마지막 날 각자 자기한테 점수를 주거든요. 근데 팀원들이 20명이 3주 동안 있으니까 되게 친해지는데 거기에 이제 주관식 중에 제가 그 어떤 TF를 같이 하고 있어서 밤마다 따로 TF 모임 회의를 얼차려 이런 거 아니야? TF 회의를 갔다가 이제 팀실로 오는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밤에 너무 피곤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 피드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물어봤을 때 내 리액션이 에너제릭하지 못하다는 거지. 그랬다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정말 그거를 생각도 못했거든. 내가 밤에 피곤한 기색이 있었고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물어봤을 때 힘들고 기빠지게 응대했다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솔직한 피드백을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망치로 맞는 것 같지. 근데 그게 평생 가요 지금.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없다고 해서 표나게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이런. 근데 인정이 됐어요? 근데 제가 되게 본인이 실제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지 뭐 상황이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솔직한 서면평가 저는 정말 적극 추천? 저는 받을 자신도 있고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럴 걸 받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익명이 받아도 수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이름을 밝혔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딱 알잖아요. 준 사람도 알고 이 사람 없는 사람도 나랑 알고. TFT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익명이면 어떨까요? 익명이었어요. 익명이어도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익명이어서 받아들였는데요. 이름을 썼으면 이미 넌 나한테 죽었어야 되는 왜냐면은 넷플릭스는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점수화된 성과를 그냥 그 사람한테 낙인 찍는 게 아니고 이제 객관적인 맞아. 코멘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뭔가 보완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나 이렇게 대단하네 이렇게 좀 자신감이 키워준다거나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카카오 얘기해도 되나? 그 사실이니까. 아니 뭐 뉴스에 나왔으니까. 카카오에서는 난 카카오 나는 익명이라서. 소주주야? 오. 말했잖아 정말 소. 중주주 아니죠? 소 아닌가? 끝없는 JJ. 미치겠네. 그래서 K 주식.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익명으로 한 직원이 여러 명의 직원을 이제 다 개개인이 평가하는 그런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 문제는 제 생각에는 긍정적인 피드백도 같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은 좋지만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라는 근데 여기서는 카카오에서는 몇 퍼센트의 사람이 당신과 일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맞아. 그게 나오더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상처되죠. 그러니까 방식의 문제고 그 방식을 이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일하기 싫습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니까 당연히 이제 인간인데 상처를 받죠. 그래서 그걸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거나 세부적으로 회의 때 자세가 경청하지 않는 자세인데 이게 이렇게 보완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지 80%가 나랑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럼 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나가라는 거 아니야? 나가라는 얘기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표현 방식을 좀 달리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의 카카오에서 쓰는 방식 혹은 넷플릭스에서 쓰는 방식도 나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방식 중에 하나라고 너무 생각이 들고. 마상이다. 그렇지.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뭐 그런 것 같아. 방금 말하니까 생각해본 건데 회의에서 뭐 다소 산만하다거나 주의 집중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에 더 능숙한 사람입니다라고 난 표현할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모르잖아 그걸. 뭐를?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피드백을 여러 사람이 주면 정말 이 사람에게는 다른 태스크가 가는 거지. 그걸 실제로 조직에서도 주는 거고. 그래서 회의에 들어갈 일을 최소화시키거나 회사에 들어갈 일이 그것도 없는 방법이네요. 잡을 주는 게 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피드백. 난 혼자 있을 때 더 시너지가 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사람과는 따로 분리해서 일하는. 근데 같은 말을 표현을 다르게 그렇지. 하자. 그 부분인 것 거죠? 같아. 지금 생각해 그럼 이름을 밝힌 거와 익명인 거에 대한 그것도 거거든요. 익명이든 이름을 밝히든 상관없겠지. 만약 내가 지금 표현한 대로 한다면 이지 않을까? 표현이만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된다면 사인이니까. 사실 그쵸. 그렇지. 긍정적인 표현으로 피드백이 오는 거니까. 근데 그게
이슬님이 말한 예시로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개인이 혼자 퍼포먼스 내는 거를 더 잘하는 스타일이더라도 그 사람이 해야 하는 업무가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만 다 밥그릇에 얹어줄 순 없잖아요. 해야만 하는 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잘하는 것만 얹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잘하는 일만 잘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스페셜리스트로 키우는 거지. 그리고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을 키우면서 제너럴리스트를 가져가면 그래도 특출난 조직이 되고 이전보단 더 성과가 좋은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전체적인 구성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아레나를 그것에 맞게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주는 게 더 복잡한 일이 될 수는 있으나 이 팀의 결과물은 확실히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 정도. 믹스해서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업무적인 평가는 사실 그런데 애티튜드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각을 매일 하는 직원이 있어요. 있을 수 있지. 그 직원에 대한 피드백을 재택근무 했을 때 시켜야지 그럼. 뭐 그래 그것도 방법이고. 당신은 재택근무에 적합한 최적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그냥 집에 있으란 얘기 아니야? 그럴 거면 안 나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내 생각인데 전체 100% 중에 5%라면 그런 사람들에겐 따로 메시지를 주는 거야. 아니 근무 제도를 바꾸는 거지. 유연 근무제 같은 걸로. 당신은 그러니까 순간 집중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혹은 2시간 일하고 남들은 10분 쉴 때 30분을 쉰다든가. 네. 그런 정도의 배려를 통해서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게가 난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윈윈하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과 잘하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회사에선 더 큰 난 효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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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에서는 자, 솔직한 피드백 피드백 방식으로 360도 서면 평가를 하고 있고 이거에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강조를 했고요. 갑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통제 제거입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네. 네. 통제를 제거하라. 휴가, 뭐 출장, 경비, 심지어 없애라. 결정사항 모두 제도를 너에게 없애라. 달렸다. 다 네 맘이다. 휴가 마음껏. 하지만 휴가 어기면 날짜도 없어. 목 날라간다. 날짜조차도 없어. 신기한 게 이제 넷플릭스 규칙 없음 책에서 정말 규칙 없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네. 통제 제거가. 그쵸. 복리후생 제도 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자율성을 극대화한 거지. 그러니까 자유와 책임을 주는 대신 통제를 없앤 거죠. 네. 이게 따라했다고 말하긴 뭐한데 유퀴즈에서 왓챠 대표가 나왔었거든. 거기서 왓챠 대표가 본인들 회사에서 자랑할 만한 거리 물어보잖아. 복지. 3주인가 한 달을 휴가를 준다고 하더라고. 3년을 다니면. 내 기억엔 그래. 뭐 좋겠다. 약간의 숫자는 다를 수 있는데 대략 한 달 정도. 그래서 직원들이 아예 회사를 잊고 정말 리프레시 제대로 할 수 있게. 맞아요, 진짜. 이게 근속 한 2, 3년 정도 하면 준다고 하더라고. 너무 좋네, 2, 3년. 대박. 아마도.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넷플릭스는 휴가 1년에 며칠 이 제도도 아예 없고. 근데 그랬을 때 공백이 생기지 않겠는가? 동료 팀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겠는가? 맞아. 그러니까 내가 그 휴가를 간 게 아니고 내 옆 사람이 갔어. 한 달을. 네. 어떻게 할 거야? 가야죠. 왜냐면 나도 가야 되니까. 해야죠. 오케이.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그러니까 휴가에 대한 몇 날 며칠 가겠다, 뭐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걸 없애는 대신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을 해놓긴 해요. 뭔가 주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쪽 팀원이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내 주변 팀의 그 직원이 바쁜 날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니까 일정상 문제되지 최소 않는 인원 거. 개념인 거지. 최소 인원을 보고 인원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을 평소에 5가지 욕을 하시는 분은 확실히 발음이 달라요. 사무실을 한 달 동안 비워서 뭐 바캉스를 갈 거다 하면은 적어도 이제 3개월 정도 전에는 알려줘야 된다. 그렇지. 아니 그건 뭐 이런 설마 그것도 안 하고 가기에는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치.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게 되게 경비 규정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뭐 밤을 새서 다음날 아침 미팅을 가야 한다면 새벽 비행기 비즈니스 타도 된다. 왜냐면 그거의 기준을 이게 마지막 장에도 나오지만 맥락을 짚어주는 리더가 되라라는 말이 포인트가 뭔지 너가 이렇게 행동하고 경비를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회사의 이익에 넷플릭스에 가장 이득이 되게 이득이 되는 행동이 맞냐라고 그렇지. 했을 때 오케이. 그게 책에서 나오잖아. 네, 나와요. 넷플릭스로 전환되기 전에 누가 비즈니스를 타가지고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해서 LA에서 멕시코까지 비즈니스석을 탔어요. 아마 그랬나 보다. 네. 회사 사정이 지금 같지 않을 때. 그래서 이런 제도를 그래도 나름 만들었다. 사실 LA에서 멕시코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린대요. 그리고 뭐 얼마 안 걸려? 동료들끼리 2시간밖에 안 걸린다던데. 가봤어야 알지. 동료들끼리 술자리에서 와인을 마셨는데 그게 뭐 1,000불?
맞아. 넘게 뭐 비싼, 나왔는데 그 동료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거는 너의 선택이지 그거 회사에서 대줄 게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었고 근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있었을 같아요. 수밖에 네. 없지 사실. 욕심이 날 수밖에 없고 개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결제 없이 바로 경비를 쓸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최소한의 장치로는 그 매니저한테 이제 지출 내역이랑 영수증을 월말에 쫙 보내서 랜덤하게 체크를 하고 만약에 이제 불시에 점검해서 정말 불필요한 지출을 한 사람은 퇴사 처리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강력하게. 해서 그래서 자율성을 극대화하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네. 지금 한국에서도 내가 볼 때 회식한다고 하면 소고기나 가지 네. 삼겹살은 안 갈 것 같아 사람들이. 맞아. 그렇지 않아? 그쵸. 그 정도 쏴줘야 사람들이 그래도 오늘은 고기 냄새 한번 먹겠네 뭐 이거지. 맞아. 삼겹살 뭐 한 2, 3인분 올려놓고 김치찌개 시켜줄게 이러면 내가 거기를 굳이 막 이러면서 안 가지 않을까? 뭐 저는 갑니다. 그게 만약에 나는 회식 뭐 나쁘지 않아. 리미트가 없어지면은 회식이나 경비 처리에 근데 여기 책에서도 오히려 절약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은 거는 안 쓰고 와인은 한 병만 주문을 하고 자기 몸에 배어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이 있으니까 맥시멈까지 꼭 써야 맞춰서 한다. 써. 예산을 다 털죠. 10,000원도 남기면 안 된다. 그렇지. 약간 이런 느낌이 더 있는 그렇지. 것 같아요. 있어. 근데 그거 매니저 보스들이 확실히 하잖아. 팀장님들이. 맞아. 우리 팀에 예를 들어 회식비 100만 원이야. 99만 9천 원 나와. 진짜로. 맞아. 이거 능력 대단한 것 같아 나. 맞아. 어떻게든. 맞아. 진짜. 어. 그거 능력이에요. 또 진짜. 그것도 예를 들어 한 번에 써야 된다가 있고 뭐 맞아. 두 번이든 뭐 반기에 나눠 써라. 한 번에 써야 되면 다 써. 맞아. 그것도 능력. 어떻게 또 그런 데만 찾아가지고. 야, 우리 오늘은 여기 가보자. 99만 8천 원. 맞아. 아 대단하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난 좋아 애매해. 근데 뭐 그런 문화 좋잖아. 응. 어쨌든 이렇게 경비 제한이 없으면 더 갈까? 매일 가 있겠지. 더 가겠죠? 훨씬 많이 경비로 지출되겠지.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넷플릭스 책에서 넷플릭스에서 얘기하는 건 그만큼 이제 회사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인데 이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느냐. 나는 그것은 큰 연관은 없다고 본다. 내가 어제 소고기를 먹었으니까 회사에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몇 명이나 하겠어. 그쵸. 할 수야 있지만 그리고 어떻게 연관은 보면 없어요. 고객과의 식사 자리도 내가 굳이 스테이크를 썰어야지만 이 고객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포장마차를 가더라도 내가 퀄리티 있는 대화를 하면 그건 또 본인의 역량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얼마의 경비를 차라리 가이드를 주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얼마의 가이드를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 제거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어떤 결제를 승인하는 절차가 근데 이거는 뭐 단순히 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과정과 절차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시행착오는 있음도 당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이거 오히려 통제를 안 받아서 불안할 수 있잖아요. 한국 문화는 좀 그런 거 책임져야 되니까. 나중에.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지. 내 책임이다 했을 때 다들 난감해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문화라고만 꼭 표현하긴 뭐한데 한 번 실패했을 때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희박한 사회라고 보거든 나는. 그게 자영업이든 조직에서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만큼이나 그보다 더 도전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 네, 맞아. 그렇죠. 그래서 뭐 한국에서 노벨상이 안 나오니 뭐 스티브 잡스가 안 나오니 이런 소리를 하는 것도 그렇지. 그런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든든히 지원을 해준다면은 내가 어떠한 결정을 잘못했을 때 여기서도 책에서 나오지만 그걸로서 너가 무엇을 배웠는지만 명확히 말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지. 이야기해주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든든한 든든?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회사가 얼마나 있느냐. 진짜 나는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살면서 그런 회사를 다닌다는 걸. 만나시길 기원합니다. 못 만나. 이번 생은 못 만나. 아니지 이미 만났지. 라고 이게 가만히 있던 역시 갑자기 듣고 싶지 않다. 헤드셋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징조인지. 그래서 지금 세 번째 키워드 대부분의 통제를 제거하라. 대부분 또 말씀드린 것 같고 네, 그냥 통제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팩트 있게 읽었던 부분들이 저희 세 명이 인재 밀도와 솔직성 특히 이 부분이었던 것 같고 인재 밀도를 그래도 가장 유심히 보지 않았나. 네. 내용이 재밌어요. 상대적으로. 네. 저희가 느끼기엔 그랬고. 통제에서 마지막 장 잠깐 얘기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통제. 네, 통제의 마지막 이제 대단원의 끝인데. 네. 네. 통제에서 마지막은 9장이죠. 그렇죠.
맥락으로 리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음흠.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지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거를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지시할 때 이렇게 결정하세요 라고 콕 집어주는 게 아니고 그 주변 상황과 우리 회사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아까 무슨 친절이었지? 그거 아니야? 계산적 친절? 그렇지. 이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짚어줘서 선택은 결국 부하 직원이 하게끔 실무진이 하게끔 주도권. 이렇게 주도권을 넘겨라 이런 뜻이고요. 여기서는 뭐 파티 근데 그에 대한 책임은 주도권을 준 사람이 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팀장이. 그런 의미 아닐까? 결정에 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책임은- 가능성은 주고 너가 골랐으니까 네가 책임져는 아닐 거 아니야. 뭐 네네. 그런 그런 경직된 문화는 아니겠지. 그런 아마. 문화라기보다는 이제 책임을 뭐 떠안기는 그런 문화라기보다 그건 아니라고 이제 보여진다.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의사 결정까지 하게끔 그러니까 수많은 권한을 이제 위임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넷플릭스의 이제 의사결정 구조는 보통의 대기업들이 취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나무 구조라고 하면서 그림이 하나 나오거든요, 본문에. 그래서 이제 CEO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구조를 많이 취하고 우리도 거기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요. 나무의 경우는 CEO의 어떤 의사결정은 가장 뿌리에 있고 선임 매니저들은 줄기를 떠받치고 그 다음에 그 부하 직원들은 결정을 내리는 나뭇가지. 그렇지. 그래서 나뭇가지 가지들이 385페이지입니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게 된다. 그렇게 넷플의 의사결정 구조는 나무를 취한다고 하고요. 이 나무론 네. 난 이거는 근데 사실 크게 동의는 안 되더라. 여기는. 근데 이게 CEO의 입장 혹은 뭐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하 직원의 의사결정을 더 존중해주고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이제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냥 말로 하지 빨리 그냥 이게 맞아. 뭐지 지금 제가 웃는 이유가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이 났어. 그냥 답정너 같은 느낌처럼 맞아, 저도. 그냥 너가 말하는 답을 그냥 말을 하면은 빨라지는데 맞아. 두루뭉술하게 주변이 이렇고 어떻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거 진짜 당해본 느낌이다. 어, 이거 진짜 당해본 맞아. 거야. 많이 당했고 그 여기서 예시도 나오잖아요. 거의 억대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애덤이라는 넷플릭스의 어떤 담당자가 있는데 영화를 성공시켜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억대 규모였어요.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할까요 말까요를 질문했을 때 이제 넷플릭스 관리자 출신 그 테드라는 사람이 하지 마 이렇게 대답을 안 해주고 이거 지금 주변 상황이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지 생각해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결과적으로 넷플릭스 안에서는 굉장히 잘 됐어요. 의사결정을 그 부하 직원 애덤이 잘했고 프로젝트도 성공리에 맞췄고. 맞아. 그러니까 잘 됐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만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맞아. 그냥 말을 해주면 맞아. 빨리 하고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애덤이 그 피드백으로 후일담을 전해주는데 그러니까 테드는 직원 대신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차원에서 맥락을 짚어서 회사의 전략에 맞춰 생각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이었다. 이거는 약간 모범답안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예. 장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줄 더 있어. 그가 맥락을 짚어준 덕분에 이를 기반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이거. 왜 사회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아니, 건가? 책이라 이렇게 쓴 거겠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나? 아무튼 좋습니다. 네. 통제. 지금 저희가 지금 3시간째라 네.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이 정도. 집에 가고 싶어요를 말하다니. 사장. 사장 뭐 또 해? 4부. 4부. 4부 마지막에. 자, 이제 책이 1, 2, 3, 4, 5, 6, 7, 8, 9 9장을 저희가 키워드 3개로 봤고요. 네. 마지막 4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개를 무대로. 자, 책의 정리죠. 넷플릭스가 이제 글로벌 컴퍼니로 점점 확장되면서 이제 각 나라의 문화와의 충돌을 하게 되는데 컬처 맵. 그래서 컬처 맵이라고 해서 각 나라의 문화와 넷플릭스가 가진 문화를 매칭을 해서 그 문화의 특수성에 따라서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컬처를 이루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애플이나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정말 글로벌 기업도 있잖아. 네. 여기엔 이게 없을까? 난 있다고 보거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태, 다른 이름으로 있을 것 같아. 이게 아예 없다고 볼 수 있겠어? 얌얌이는 해외 네. 회사랑 코악하면 네. 해외 지사 네. 그럴 때 느끼지 않았어요? 이런 문화 차이요? 많이 느꼈죠. 근데 컬처 맵 같은 게 그 임직원들한테 공개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없을 수도 있고요. 컬처 맵이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외국계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다른 본사 사람이나 아니면 에이펙 사람들에 대한 그런 대화하는 방식이나 미팅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리더의 입장이라면 혹은 그런 미팅을 주관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각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지 미팅에서 어떤 수학을 이끌어낼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기서도 예시로 나오지만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바로바로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냥 뭐 야, 너 참 콧바람이야 이거 뭐야? 아, 내 콧바람이에요? 난 너무 어디서 크게 숨소리가 들리나 했어. 아, 내 콧바람이야. 난 말하고 있는데 계속 뭔가 어디 들숨날 숨소리 계속. 이게 소가 약간 자는 소리가 들리네. 소가. 아, 누가 자는 줄. 나는 처음에 이게 잘못된 줄 알고 해서 이걸 쳐다봤는데 아니. 내가 그래서 코를 대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얘가 왜 이러나 이걸. 아 미안. 아 내가 끌려고 한 건 아니야. 아니 이게 이 소리가. 아 얘를 들어서 왜 이러고 있냐 여기서? 그냥 여기서 하면 되잖아. 여기서 얘네도 안 잡히거든. 아니 나는 그러니까 내가 그래. 이렇게 대고 있는데 어디서 숨소리가 들리는 거야. 너야? 아 서로를 아니야 나는 야 나 안 했어. 서로가 알았어. 서로를 의심했네. 다시 뭐라고? 그래서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도 다른 국적을 가진 직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국적마다 대화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뭐 미팅을 진행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책에서도 이제 일본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 넷플릭스 뭐 일본 지사의 변호사인 분이랑 이제 대화를 할 때 CEO가 나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보세요.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울었대요. 그래서 가쁜 눈물. 이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한 사례를 넣으신 것 같긴 한데 가쁜 눈물을 보이면서 일본은 사실 그렇게 직설적으로 너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을 아예 그치. 안 하는 문화다 보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그런 거를 보고 다음부터는 이제 컬처 맵에 따라서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네요. 여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네. 어. 책덕후 낙탕님 저희가 발음을 잘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희 셋 다 발음이 지저분해요. 이거 아시잖아요. 책덕후 낙타 해보세요. 책 덕후 낙타. 오. 이거 가지고 글자. 나 하나만 얘기할게 그래도. 네. 외국계 회사. 네. 그러니까 컬처맵처럼 저는 지금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저희 회사에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플레임을 얘기하면 회사가 나오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네. 기준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뭐 커리지 앤 캔더. 용기와 솔직함. 이게 전 세계 글로벌에 있는 모든 우리 회사에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공통의 룰인 거야. 오. 그렇지. 그런 거예요. 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회의 때 꼭 커피를 준비해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태도나 애티튜드 혹은 컬처를 형성할 때 커리지 앤 캔더라고 해서 용기와 솔직함을 꼭 모두가 서로에게 있음을 알고 너도 그걸 꼭 갖춰라라고 뭐 이런 그렇게 것들이 문화를 고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죠?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꼽고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교육을 하지. 이제 그게 하나의 기업 문화로 정착되는 게 아닐까. 제가 겪고 있는 글로벌 기업에서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넷플릭스의 컬처맵도 이런 개념인 것 같아. 네. 단지 지금 내가 속한 회사는 컬처맵이라는 이름은 쓰지 않지만 맞아. 그런 개념들은 또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 갖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네. 일단 지금 팽숙이가 집에 너무 가고 싶어해서 귀가 아파졌어. 정리해. 이미 헤드셋을 뺐네. 자 저희가 그래서 오늘 3시간 녹음했고요. 규칙 없음 책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책의 저자 소개, 책 소개부터 키워드 3가지, 네. 인재 밀도, 솔직함, 그리고 통제를 제거하라까지 나눠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4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네. 컬처맵까지. 네. 자, 추천, 비추천. 추천합니다. 추천. 3추천. 자, 회사를 다니지 않아도 다녀도 내가 상생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랑 상생을 하죠? 일단 우리부터 상생 좀 하자. 전혀 지금 셋 다 다른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그게 너무 눈에 보여서 흥미롭다. 어떻게 이런 자리가 계속해서 이게 팀워크라는 이름으로 갈 수 있나? 네, 저희가 상생할 감사합니다. 수 있는 방법. 저희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냠냠스. 저도 추천을 하는 이유는 넷플릭스 구독자로서 CEO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헤이스팅스.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지. 왜냐면은 내가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넷플릭스를 정말 하루에 한 번은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또 저희가 조직 문화에 대해서 한국에는 잘 도입되지 않는
신박한 그런 문화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라이브에 참여해주신 책덕후 낙타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꼭 함께할 수 있기를 생각해봅니다. 책은 정말 추천드리고 저는 다른 부분보다도 들과는 좀 다르게 진짜 제가 이런 초밀집 뭐라고 해? 밀도 있는? 밀도 있는 인재가 되고 싶다,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더 돼야겠다. 이걸 읽고 넷플릭스 들어가야겠다. 잠을 네.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화이팅! 그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책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너무 오래 했어요. 다음 메타버스로 만나겠습니다. 다음 책은 메타버스.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